수치심에, 나이 때문에 성폭행 당하고도 말 못하는 노인들. 지난 3월 22일 90대 여성 A씨가 80대 남성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며 검찰에서도 사건 검토 후 재수사 요청 없이 사건 기록을 반환했다. A씨가 고령의 치매를 앓고 있어 진술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나이 많아 기분 안 나쁠 줄. 노인 2번 올리는 성범죄. 29일 경기 하남시에서 한 의사가 80대 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족들이 항의하자 이 의사는 나이가 많아 기분이 안 나쁠 줄 알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경찰 고소를 고려했지만 A씨가 피해 사실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해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노인은 성범죄자 될 수 없다? 노인 범죄 비율도 증가 추세다. 대검찰청 범죄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65살 이상 피의자 비율이 10%, 2021년 1분기 기준에 이른다. 2014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2자릿수를 기록했다. 생계형 범죄가 대다수이지만 강간, 강제추행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경찰 범죄 통계를 보면 61살 이상 노인층은 강간 범죄자의 6.9%, 강제추행 범죄자의 14.6%를 차지한다. 해마다 증가 추세다. 노인 성범죄는 이제 더는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성적 불쾌감, 나이, 신체 및 정신적 특징.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성폭력 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비단 노인이 성폭력 피해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바로 성폭력 행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노인이 성폭력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폭력에 대해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성폭력이 무엇인지,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지금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만들기 위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넘는다라는 말을 아시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켜져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경계라고도 부르지요. 그 경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자기 지킴의 울타리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하는 존중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경계를 허락 없이 함부로 넘어갔을 때 우리는 선을 넘었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일상의 많은 순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친구와 약속을 잡을 때 등등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나의 사정을 설명하는 등의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선택이 오롯이 그 사람의 기준과 결정에 따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 행위 또한 상대의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 기준에 따른 행동은 상대방의 경계를 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개개인 모두는 각자의 성적 기준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우리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느껴지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런 사심 없는 행동일지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그것을 성폭력이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성폭력이란 강간이나 강제추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적 성희롱, 성적 의도를 담은 메시지, 불법 촬영 등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행동 중 무엇이 성폭력에 해당할까요? 여러 사연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책 중에 놀이터에서 쉬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노는데 그 모습이 참 예쁘더라고요. 우리 애들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손주들 생각도 나고 했죠. 그래서 부른 다음에 악수 좀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악수를 했는데 손이 어찌나 작고 귀여운지 나도 모르게 뽀뽀해줬습니다. 아니, 근데 며칠 뒤에 경찰이 찾아오더라고요. 강제추행으로 신고됐다고요. 아이, 어찌나 황당하던지. 아니, 이젠 아이들을 이뻐해주지도 못하나요? 이 행동, 과연 성폭력에 해당할까요? 한번 선택해 봅시다. 저 챙겨주는 요양보호사가 참 착했어요. 오랫동안 함께해서 많이 친하고요. 그래서 그냥 칭찬 한마디 했죠. 아이고, 우리 보호사님은 점점 멋있어져. 몸도 탄탄해지고. 힘도 잘 쓰니 아내가 밤마다 좋아하겠어. 근데 그 착한 사람 얼굴이 싹 굳어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아니, 서로 얼굴 오래 보고 친하니까 칭찬 한마디에 농담 좀 섞어서 말한 건데 그렇게 정색할 것까지야 있나요? 거참 예민한 사람이네 싶었죠. 이 행동은 성폭력일까요? 이번에도 선택해 봅시다. 제가 그 친구들 다 모여있는 단톡방에도 재밌는 구경하라고 조금 야한 그림도 올리고 그랬어요. 근데 글쎄 그 한 놈이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왜 그런 걸 올리냐고 역정을 내더라고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아니, 서로 알 거 모를 거 다 아는 사이인데 장난도 못 칩니까? 이 행동은 성폭력이 맞을까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제 주변에 나이도 나랑 비슷한데 혼자 지내는 분이 계셨어요. 나도 그렇고 말년에 적적할 것 같아서 같이 살아보자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거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가 그대로 물러서면 됩니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계속 연락도 하고 선물도 주고 집에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다 정성 아니겠어요? 근데 참, 이 사람이 절 신고하겠다네요. 좋아한다는 표현도 범죄가 되는 세상이라니. 에이. 이 행동은 과연 성폭력일까요? 한번 선택해 봅시다. 모두 선택하셨나요? 어떤 행동이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동일까요? 정답은 모두입니다. 이 네 가지 사연의 공통점은 모든 사람이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자신만의 기준으로 행동하며 다른 이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범했다는 점입니다. 반가움, 칭찬, 장난, 관심 표현이라는 기준은 오로지 나 자신만의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의 행동이 반가움이나 칭찬, 장난, 관심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 강제추행, 성희롱, 불법 촬영물 공유, 스토킹 등의 성적인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성폭력의 발생 원인이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성폭력의 발생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성폭력의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주변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시 이런 말을 듣거나 한 적이 있나요? 애가 그러게 그렇게 짧은 치마를 누가 입고 다니래? 그 다 남자 꼬시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남자는 원래 성욕을 주체 못할 수밖에 없어. 아니,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해? 안 그래? 여자가 조심해야지. 누가 늦게 다니래? 여자가 밤에 싸돌아다니니 그런 일을 겪는 거지.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폭력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신체 노출이 덜한 옷을 입으면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성폭력 행위자는 모두 남자일까요? 성폭력은 밤에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노출이 덜한 옷을 입은 경우에도 성폭력은 일어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일은 밤과 낮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편견과는 달리 여성만 피해자가 아니라 남성 피해자도 존재합니다. 성폭력은 누구 한 명의 일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폭력 발생의 원인을 좀 더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힘의 차이입니다. 성별, 나이, 학력과 지위, 경제력 등 다양한 요소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그저 성별이 다르거나 나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보다 쉽게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성폭력의 대상이 되거나 어쩌면 성폭력의 피해를 받았더라도 쉽게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곡된 성인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 사건을 대할 때 피해자가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했거나 여자가 행실을 조심하지 않아서 등의 이유 때문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여깁니다. 결국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는 것이죠. 이처럼 왜곡된 성인식은 성폭력의 실제 원인을 찾지 못하게 할 뿐더러 오히려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려 행위자가 성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왜 일어날까요?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 낮기 때문인데요.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섬세하게 포착하고 이러한 행동을 피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인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왜 눈물을 보여? 여자가 화장도 하고 좀 그래야지 등의 말은 성적인 차별을 당연시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러한 고정관념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성차별적 말과 행동 또한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차별 문화입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남성 중심적인 인식은 이미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속담이나 호칭, 용어 등에 녹아들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의 동생은 도련님이라고 부르지만 아내의 동생은 처남이라고 부르며 마치 상하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호칭하거나 여교수, 여학생, 여의사 등 유독 여성에게만 직업과 성별을 결부시켜 부르는 등 성차별적 용어도 우리 주변에 팽배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환경은 우리도 모르게 성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하도록 만들며 결국 행위자에게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피해자에게는 원인 제공이라는 잘못된 시선을 던지도록 유도합니다. 성폭력은 하나의 원인으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편견과 문화, 왜곡된 시선 등이 얽히고 설켜 성폭력이 만연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성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성적인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성평등 문화가 달라졌으니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 전환에 동참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실천만으로도 나 자신과 우리 주변의 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마을 잔치에 놀러 갔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글쎄 술에 취한 김 씨가 자꾸 박 씨한테 들러붙고 막 뽀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박 씨가 피하는데도 자꾸 그러는데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죠. 이 경우 할 수 있는 행동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박 씨가 알아서 피하겠거니 하고 상관하지 않는다. 두 번째, 김 씨가 박 씨를 좋아해서 그러는 거라며 웃어 넘긴다. 세 번째, 김 씨가 행동을 멈추고
박 씨가 자리에서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네 번째, 가해 행위를 옹호하지 않고 가해 행위자를 사과시킨 후에 그 자리에서 떠나도록 한다.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일까요? 정답은 네 번째, 가해 행위를 옹호하지 않고 가해 행위자를 사과시킨 후에 그 자리에서 떠나도록 한다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게 되면 이후의 행동 지침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피해자가 힘들어할 경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을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만약 나에게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거나 주변에서 성폭력이 일어난 사실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먼저 첫째, 피해자에게 성폭력은 몸을 버리거나 남부끄러운 일이 아닌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후 둘째, 성폭력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 긴급 전화인 1366으로 연락하거나 각 지역의 해바라기 센터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성매매로 피해를 본 피해자와 가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 여성 긴급 전화와 함께 365일 24시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셋째, 신고가 필요할 때는 112로 연락해 상황을 전달해 주세요. 이때 원활한 신고를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1. 영상, 사진, 문자 기록 등이나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주차 기록 등을 확보해 둡니다. 2. 마땅한 물증이 없더라도 장소나 시간, 목격자, 자신의 대응, 가해자의 태도와 행위 등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감정, 가해자의 이후 행동 등을 기록해 놓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3.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물로 씻지 말고 곧바로 1366이나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 증거를 채취하고 4.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의 증거물을 종이봉투에 보관해야 합니다. 5.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떼거나 다친 부위의 사진과 전신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빠른 조치와 신속한 상담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필요하며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서 2차 피해란 여성폭력 사건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 그리고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받게 되는 불이익 조치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상담과 신고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도 중요합니다. 피해자를 낙인 찍거나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피해자를 탓하거나 가해 행위자를 두둔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도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는 경기도 내 노인분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르신의 마음이 웃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